인생은 종종 우리의 인내심과 신뢰, 그리고 감정적인 힘을 시험하곤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장 아끼는 사람들, 이해와 지지를 기대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우리를 당혹스럽게 만드는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당신도 가까운 누군가가 갑자기 기분을 바꾸거나 상황을 조종하거나 아무런 설명 없이 멀어지는 것을 경험했을지 모릅니다. 이런 순간들의 에너지가 고갈되고 혼란스럽고 스스로를 의심해 본 적이 있다면 이 팟캐스트는 바로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감정의 소울메이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곳은 자기애적 행동과 감정적 조종의 패턴을 탐구하는 공간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누군가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인식하며 당신의 감정적 웰빙을 보호하는 데 집중합니다. 끝까지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기의 성향의 여성들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때 보여주는 미묘한 반응과 당신의 감정적 에너지를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 알아볼 것입니다. 나르시시즘을 깊이 이해하기 전에도 어떤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저울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인생이 게임인 것처럼 사랑과 관심, 충성심을 잰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규칙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돌아가지 않을 때 그들의 반응은 충격적이고 때로는 상처를 주며 자주 혼란을 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폭발적인 반응입니다. 자기애적 여성이 보일 수 있는 가장 처음이자 가장 강렬한 반응 중 하나는 폭발적인 분노입니다. 그녀가 갈망하는 관심과 존경, 통제력을 거부당했다고 느낄 때 감정은 갑작스럽게 타오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좌절감이 아닙니다. 권력을 되찾거나 우위를 증명하기 위한 집어삼킬 듯한 분노입니다. 이러한 폭발의 강도는 감당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경고 없이 찾아오며 종종 주변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리고 폭풍을 가라앉히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게 만듭니다. 이것은 문제를 해결하거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위협적이라고 느껴지는 상황에서 통제권을 주장하고 권위를 되찾으려는 것입니다. 이것을 목격하는 사람에게 이 경험은 감정적으로 매우 지치는 일입니다. 말은 무기처럼 느껴지고 침묵은 위협처럼 다가오며 분위기는 긴장되고 예측할 수 없게 변합니다. 종종 나르시시스트의 분노라고 불리는 이 행동은 방어기제이며 경계를 밀어내고 다시 우위를 점하기 위한 방법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피해자 코스프레입니다. 분노 이후에 또는 때로는 분노 대신에 자기애적 여성은 피해자 역할을 맡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전략적인 움직임입니다. 미묘한 신호와 감정적인 표현 또는 과장된 상처의 표현을 통해 동정심과 수능을 얻어내기 위해 상황을 뒤집는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이 고통받는 사람이며 잘못은 당신에게 있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2단계는 상대방을 무장해제시킵니다. 누군가의 취약함을 보는 것은 자연스럽게 공감과 동정을 불러일으킵니다. 하지만 이것은 종종 당신으로부터 감정적인 투자를 끌어내기 위한 계산된 시도입니다. 당신이 그녀의 고통에 책임감을 느끼게 만들고 궁극적으로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조종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을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마치 외줄타기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의 반응이 합당한 것인지 아니면 단지 다른 사람의 드라마에 연료를 공급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끊임없이 의심하게 됩니다. 이러한 패턴을 인식하는 것이 그 감정적인 굴레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입니다. 세 번째는 현실 왜곡입니다. 수면 위로 떠오르는 또 다른 전술은 흔히 가스라이팅이라고 불리는 현실 왜곡입니다. 여기서는 갈등의 책임이 당신에게로 넘어갑니다. 모든 대화나 의견 충돌, 오해가 갑자기 재구성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스스로의 현실 인식에 의문을 품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이 전술은 가장 자신감 있는 사람조차도 자신의 판단을 의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한때 명확하게 느껴졌던 것들이 흐려지고 혼란스러워집니다. 이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명확성이 아니라 통제입니다. 불확실성을 조성함으로써 자기애적 여성은 권력을 유지합니다. 사건이 해석되는 방식과 감정이 조종되는 방식에 대한 통제력을 주게 됩니다. 문제는 당신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러한 패턴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끊임없이 변하는 내러티브는 현실의 반영이 아니라 전략입니다. 그리고 이를 인식하는 법을 배우면 혼돈 속에서도 명확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비방 캠페인입니다. 직접적인 대립이나 미묘한 조종이 실패할 때 어떤 자기애적 여성들은 험담으로 수위를 높입니다. 여기에는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거나 동맹을 맺거나 미묘하게 당신의 평판을 깎아내리는 행동이 포함됩니다. 이 행동은 당신을 고립시키고 신용을 떨어뜨리며 타인의 인식을 통제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녀의 렌즈를 통해 상황을 보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당신의 감정적 경험을 더욱 복잡하고 외롭게 만듭니다. 그 영향은 즉각적인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우정이나 직업적 관계, 그리고 자존감에 영향을 미치며 오래 지속될 수 있습니다. 이 전술을 인식하면 명확하게 대응할 수 있고 경계를 유지하며 당신의 감정적 공간을 보호할 수 있게 됩니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이러한 행동이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전략적임을 이해하면 그들이 가진 파괴적인 힘을 줄일 수 있습니다. 5번째는 침묵의 형벌입니다. 다른 전략들이 실패할 때 사용되는 고전적인 방법은 침묵입니다. 이 순간에는 모든 의사소통이 완전히 중단됩니다. 아무런 설명도 토론도 없이 오직 철회만 있을 뿐입니다. 이것은 미묘하지만 매우 강력한 도구입니다. 침묵은 죄책감과 불안감, 그리고 상황을 고쳐야 한다는 강박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침묵이 길어질수록 그녀의 암묵적인 규칙에 따라 행동하라는 압박은 더 커집니다. 이 조종은 인간의 공감 능력과 사회적 연결에 대한 욕구를 이용하기 때문에 효과적입니다. 침묵의 형벌을 당신의 가치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도구로 인식하는 것은 객관적인 관점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개인적인 경계를 주장하면서 불필요한 감정적 혼란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6번째는 갑작스러운 매력입니다. 흥미롭게도 분노나 철회가 원하는 효과를 얻지 못할 때 일어납니다. 자기애적 여성은 갑작스러운 매력이나 애정 표현으로 태도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이것은 관계의 에너지를 긴장에서 매혹으로, 갈등에서 욕망으로 변화시키는 혼란스러운 전환입니다. 이러한 매력 공세는 매우 전략적입니다. 당신을 다시 관계망 속으로 끌어들이고 조종과 진실한 감정 사이의 경계를 흐립니다. 분노와 철회의 매력 사이를 오가며 만들어지는 감정의 롤러코스터는 혼란스럽고 경계를 유지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이 패턴을 인식하면 감정적인 과잉 투자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 애정이 무조건적인 제스처가 아니라 목적을 위한 수단일 수 있음을 보게 해줍니다. 7번째는 새로운 타겟 찾기입니다. 마침내 감정적 전술이 통제력이나 관심을 되찾는 데 실패할 때 자기애적 여성은 단순히 새로운 사람에게로 관심을 돌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저항 없이 인정과 감탄, 수능을 얻을 수 있는 곳으로 에너지를 재방향 짓는 지극히 실용적인 움직임입니다. 지켜보기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이것은 중요한 진실을 강조합니다. 문제는 통제와 이기심에 관한 것이지 당신의 개인적인 가치나 실패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감정적으로 거리를 두는 데 도움이 되고 자신의 웰빙을 우선시하는 것의 중요성을 상기시켜줍니다. 이 모든 행동을 함께 모아보면 하나의 반복되는 사이클이 형성됩니다. 폭발, 피해자 코스프레, 조종, 매력 발산, 그리고 유기입니다. 이 리듬은 가차없이 느껴질 수 있으며 관련된 사람들이 자신의 판단력과 감정적 안정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이 사이클에 갇히는 것은 끊임없이 움직이는 모래 위를 걷는 것과 같습니다. 모든 행동이 시험이고 모든 반응이 측정되며 모든 감정이 조종됩니다. 패턴을 인식하는 것은 이 굴레에서 벗어나는 열쇠입니다. 당신의 감정적인 삶에 대한 통제권을 되찾고 스스로를 보호하십시오. 이러한 역학을 이해하는 것은 당신에게 힘을 줍니다. 자기애적 여성의 행동을 바꿀 수는 없지만 당신의 반응을 통제하고 단호하게 경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감정적 에너지를 보호하고 인식과 감정적 명확성, 자존감을 배양하십시오. 조종에 맞서는 단단한 갑옷이 되십시오. 신뢰할 수 있는 친구나 커뮤니티 또는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성찰과 일기쓰기, 마음챙김 연습은 관점을 유지하고 조종의 영향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의 강인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적인 사람과의 상호작용에서 살아남고 헤쳐나가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당신의 통찰력과 인내, 회복력은 그 자체로 이미 승리입니다. 자기애적 여성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때 보이는 변화를 인식하는 것은 누군가를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자기 보존을 위한 것입니다. 인식은 혼란을 명확성으로, 두려움을 힘으로, 취약성을 강인함으로 바꿉니다. 감정적 웰빙을 보호하기 위해 취하는 모든 단계는 삶과 관계, 마음의 평화에 대한 통제권을 되찾는 발걸음입니다. 당신은 명확성과 자신감, 존중을 바탕으로 관계를 탐색할 자격이 있습니다. 결코 조종이나 감정적 혼란에 안주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경험과 직관, 그리고 당신의 힘은 중요합니다. 이 이해가 당신을 이끌고 힘을 주며 감정적 회복력이 단순한 생존이 아니라 승리라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기를 바랍니다. 굳건히 서서 웰빙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십시오. 당신 자신의 가치를 아는 것에서 오는 진정한 힘을 포용하십시오. 유튜브 알고리즘은 보통 참여도가 높은 콘텐츠를 선호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가 큰 변화를 만듭니다. 이 팟캐스트가 당신에게 가치를 주었다고 느끼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정말 큰 의미가 될 것입니다. 이는 이 메시지가 필요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고통받는 누군가에게 이 이야기가 닿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여정에 변화를 가져올 다음 에피소드를 놓치지 않게 해줄 것입니다. 우리는 매주 새로운 통찰력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끝까지 귀 기울여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